이번 시간에는 지수 함수의 활용, 지수 방정식하고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수의 미지수를 갖고 있는 그런 방정식이야. 그럼 이런 방정식들은 어떻게 푸냐면 밑을 통일할 수 있으면 밑을 통일하시고 지수를 통일할 수 있으면 지수를 통일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밑이 같다면 지수가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쵸? 그래서 fx하고 gx가 같다라고 놓고 그때 x 값을 구하는 거야. 아니면 이 밑이 만약에 1이 된다면 이 지수가 달라도 무조건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수가 같다. 지수가 같으면 이제 밑이 같아주면 같은 거야. 이렇게. 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니? 만약에 이 fx가 0이 된다면 얘는 밑이 달라도 a의 0승, b의 0승은 동시에 1로서 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a의 x제곱꼴이 반복이 된다면 이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환할 때는 반드시 변역에 주의하셔야 되죠. 변화하는 범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a의 x제곱이라는 것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큽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보기 1번을 볼게. 27이라는 것은 3의 세제곱입니다. 그놈의 x제곱이니까 3x제곱으로 볼 수 있고 9분의 1은 3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볼 수 있어. 밑이 통일이 됐죠? 지수가 같으면 됩니다. 3x가 마이너스 2면 돼. x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은 자, 여기는 4고 여기는 8이야. 누구의 냄새가 나니? 2의 냄새가 나죠? 4는 2의 제곱입니다. 그놈의 x 플러스 2제곱이야. 얘네들끼리 곱해지겠죠? 그 다음 8은 2의 세제곱이고 그놈의 x제곱이니까 3x제곱이 될 겁니다. 밑이 같아졌잖아. 그럼 이제 지수가 같으면 된단 말이야. 2x 플러스 4가 3x가 되면 됩니다. 2x 넘겨주시면 x값이 4가 되면 되는구나. 쉽죠? 2번입니다. 자, 4의 x제곱은 뭐야? 2의 x제곱을 제곱한 거죠. 그 다음 빼기 3 곱하기 2의 x제곱이고 빼기 4는 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나중에 익숙해지면 치환하지 않아도 바로 보일 겁니다.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얘는 0보다 큽니다.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이고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1하고 4가 되는 거야. 그런데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죠. 아, t가 4구나. 그런데 얘가 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x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하시고 정답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t라는 것이 2의 x제곱인데 얘가 4래. 4는 2의 제곱이죠. 밑이 같아졌으니까 x는 2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지수 부등식인데 지수 부등식도 지수 방정식하고 비슷한데 다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 얘는 밑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밑이 1보다 큰지 또는 0하고 1 사이인지 걔네들이 중요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3이 4보다 작잖아. 밑이 1보다 큰 놈을 이렇게 취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3이 4보다 큰데 밑이 1보다 작은 놈을 이렇게 취했을 때는 자, 2분의 1의 세제곱은 8분의 1이고 2분의 1의 4제곱은 16분의 1이죠.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또는 반대로 자, 2의 세제곱이 2의 4제곱보다 작은 상태에서 2를 띄워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질 않아. 그런데 2분의 1의 세제곱하고 2분의 1의 4제곱을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크잖아. 얘를 띄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면 얘는 밑을 붙였다 떼었다 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질 않아. 그런데 밑이 1보다 작으면 붙일 때도 바뀌고 뛸 때도 바뀝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런 지수 부등식은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등식을 그냥 지수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자,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 밑이 1보다 크다. 그럼 얘네들을 띄었을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다시 붙였을 때 안 바뀝니다. 그런데 0하고 1 사이면 얘네들 띄잖아, 부등호 방향 바뀌어. 다시 붙이잖아, 또 바뀌어. 그 다음 방정식하고 비슷하게 이런 꼴이 반복이 된다. 그럼 t로 치환하는데 t의 범위 주의하셔야 된다고, 이걸 주의하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1번입니다. 자, 2에 3x제곱 이렇게 있고, 자, 일단 밑을 통일을 시켜줄 거야. 얘를 2로 바꾸면 2의 제곱이잖아. 그놈의 2x-3제곱이니까 2에 2x-3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밑이 통일이 됐으니까 얘를 띌 거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밑이 1보다 크니까 안 바뀝니다. 4x-6 이렇게 될 거고, x 1로 넘기시면 3x 넘기면 x가 되고 6은 저쪽으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쓰죠. x가 6보다 작다. 자, 얘는 뭔가 불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분의 1에 3x-2제곱이고, 자, 9분의 1이라는 것은 3분의 1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제곱에 x 플러스 2제곱이잖아. 2의 x 플러스 2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얘를 띌 거야. 밑이 1보다 작잖아.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바뀌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2x 넘기면 x, 마이너스 2 넘기면 6,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4번 봅시다. 자, 얘는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 3의 x 플러스 1제곱에서 3의 1제곱을 앞으로 꺼낼 수 있어. 3의 x제곱 마이너스 18.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얘를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크죠. 자,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8.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6, 3이고 마이너스가 이쪽이죠. 그래서 t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t는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주의해야 되는 게 t가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이런 범위는 있을 수 없어. 자, 이 범위만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쓰면 틀려. 자, t가 누구니? 3의 x제곱이죠. x의 범위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3의 x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얘는 3의 1제곱이죠. 3을 띄워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익힌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야. 자, 9분의 1은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밑을 띄워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그럼 그때 x값은 4가 되겠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3분의 4의 x제곱이야. 자, 이렇게. 자, 얘는 역수죠. 3분의 4의 역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3분의 4로 바꿔주시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죠. 지수에. 그러니까 2x 플러스 3이 될 거고, 밑을 띄워주시면 x제곱이 2x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제로, 3, 1, 마이너스 2쪽.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치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2의 1제곱은 앞으로 꺼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의 2x제곱이라는 것은 2의 x의 제곱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7의 2의 x제곱 플러스 8은 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 치환해야 되겠죠? 치환하는 순간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래서 2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8은 제로. 자, 익숙해지시면 그냥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굳이 치환하지 않으셔도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얘는 인수분해가 1, 2, 8,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그래서 t 값이 8 또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근데 t가 누구라고? 2의 x제곱이라고. 자, 2의 x제곱이 8은 2의 세제곱이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러니까 x값이 될 수 있는 게 누구하고 누구야? 3하고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번에 1번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반복되는 게 좀 보입니다. 자, 2의 x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빼기 얘는 2의 세제곱은 앞으로 뺄게. 8 곱하기 2의 x제곱입니다. 플러스 8은 제로다. 이렇게 나와. 그쵸? 자, 여기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알파, 베타라는 것은 이 x값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너희들이 얘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이 t값이 알파, 베타가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는 클 겁니다. 자,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8은 제로 이렇게 나와. 그쵸?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현재 안 되는데 자, 근이 어떻게 나오니? 근의 공식 해보시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얘네들은 둘 다 양수죠. 그러니까 둘 다 근이 됩니다. 일단은. 그쵸? 여기에서 근이 분명히 두 개가 나올 거야. T1도 나올 거고 T2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쵸? 그때 하나의 X값을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하나의 X값을 베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원해. 아, 얘네들이 더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얘네 둘을 어떻게 할까? 지수끼리 더해지려면 곱해야 되겠죠. T1, T2가 둘이 곱하시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식에서 T1, T2 두 근의 곱이 누구죠? 8이죠.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이 3이 되는 겁니다. 너 3이야. 아시겠죠? 2번도 봅시다. 4의 x제곱인데 이렇게 쓸게. 2의 x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2의 세제곱이 앞으로 꺼내지면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2의 x제곱 플러스 k는 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알파, 베타는 t값이 아니라고 이 x값을 말하는 거라고. 여기서는 뭔가 t1하고 t2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 t1이 누구야? 2의 알파 제곱으로 보시면 되고 t2는 누굽니까? 2의 베타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확인 안 하셔도 돼.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에서 이미 두 근을 갖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차피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야. 얘네들을 이용하고 싶어.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알파하고 베타가 더해지니? 둘을 곱해야 된다고. 곱하시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니까 2의 7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128입니다. 자, 여기서 두 근의 곱이 누군데? 이 방정식에서 1분의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k값은 128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나는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 실제 근을 좀 구해봅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적을게. 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28인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8 곱하기 16 해서 마이너스 하시면 되죠. 그래서 t값이 8도 나올 거고 16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t는 누구였냐면 2의 x제곱이었어. 자, 2의 x제곱이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이고 16은 2의 4제곱이잖아. 아, x값이 누구하고 누가 나오는 거야? 3하고 4가 나오는 거죠. 얘가 알파, 베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알파, 베타 값 원에 둘이 곱하시면 12가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y는 2의 x제곱이 있었고 그 다음에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요거 기억 나나 모르겠네. y는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를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시면 얘하고 겹쳐질 수 있니 없니? 겹쳐질 수 있습니다. 자, 이 15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2에 로그 2에 15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y는
자,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로그 2의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2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로그 2의 1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먼저 y축 대칭하세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죠. 그 다음 얘를 이렇게 가고 싶으면 x축 방향으로 로그 2의 15만큼 평행 이동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잠깐 복습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B의 길이가 2가 된대. A의 Y좌표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를 T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의 좌표는 뭐니? A, Y좌표. 여기다 T를 집어넣은 거니까 2의 T제곱이죠. 자, 얘는 뭐야? 이 식에다가 T를 집어넣은 거니까 15에 2의 마이너스 T죠. 자,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A의 Y좌표니까 결론적으로는 2의 T제곱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2이기 때문에 2의 T제곱에서 내가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뺀 게 그 값이 2란 얘기죠. 됐습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를 X라고 한번 놔볼게. 그럼 얘는 뭐가 되죠? X죠. 빼기. 얘는 2의 T제곱의 역수니까 X분의 15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X를 다 곱하면 X제곱이 될 거고, 자, 여기 곱하면 2X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5는 0이 될 겁니다. 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얘를 X로 놨기 때문에 얘는 0보다는 큰 겁니다. 그쵸? 치환하면 범위 주의하셔야 되죠. 자, 여기 인수분해가 5하고 3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3하고 5가 나와. 그런데 너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5입니다. 나 이 5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얘 구하는 게 목적이었죠? 또 다 구해놓고, 열심히 구해놓고, 이 T값 찾아가지고 틀리지 맙시다. 나는 이거 어떻게 바꾸는 줄 알아. 그래서 T에다가 로그 2에 5 집어넣으면 돼. 오케이. 해서 얘를 정답으로 쓰시면 틀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지수부등식입니다. 지수부등식은 밑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얘네들 딱 보면 누구의 냄새가 납니까? 3분의 1의 냄새가 나죠? 얘는 3분의 1의 제곱의 2x-1제곱이니까 이제 바로 암산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 얘는 3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가 3x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를 띄는 순간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3x 넘겨주시고 마이너스 2 넘기시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가 1번. 그 다음 2번도 봅시다. 2번은 자, 누구를 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죠. 2의 x제곱에 제곱으로 표현을 할 거고 자, 여기서는 2의 1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오죠. 2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10에 2의 x제곱 다음 플러스 1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치환하셔도 되고 사실 바로 보이죠. 28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 2의 x제곱을 t라고 놨다면 이 2의 x제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에서부터 8까지가 되는 건데 8은 또 2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x의 범위는 1에서부터 3까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는 2분의 1에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빼기 10에 2분의 1의 x제곱이죠. 플러스 16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28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2분의 1의 x제곱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2하고 8 사이입니다. 8은 2의 세제곱으로 볼게. 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를 다 띄고 나면 1, 마이너스 x, 3 이렇게 되네. 나는 x의 범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러면 얘를 이쪽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 그리고 이놈은 오른쪽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자, 보세요. 1번부터 볼게.
4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볼 거고, 자, 2의 제곱은 앞으로 꺼내. 4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볼 겁니다. 플러스 a.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분명히 얘를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t는 0보다 큰 쪽이죠. 자, t제곱 빼기 4t 플러스 a.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t에는 0보다 큰 놈들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얘를 ft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함수 값이 t가 0보다 큰 쪽에서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이 놈의 범위 안에서 요 놈의 제일 작은 값조차 0보다 크다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죠. 이해 가십니까? t축을 그려놓을게. 자, 0이 여기 있을 거고, 자, 이놈의 축을 보세요. 축이 누구죠? 축이 2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나는 0보다 큰 쪽만 본단 말이야. 얘만 봅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거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무조건 붕 떠 있을 수밖에 없네. 이게 최소값이잖아. 그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그냥 판별식으로 보시면 4분의 d가 2는 4 빼기 a.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얘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그럼 a가 4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니? 아시겠죠? 아니면 자, 이때 함수값이 누구야? 축 2를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a죠. 즉 a 마이너스 4입니다. 이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a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은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9의 x제곱이잖아. 그러면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거고, 자, 3의 1제곱은 앞으로 꺼내주겠습니다. 6 곱하기 3의 x제곱이야. 다음 플러스 a-3.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를 t라고 놓을 텐데 t는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a-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t가 어떤 범위에서? 0보다 큰 쪽에서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얘를 마찬가지 ft라고 한번 놔볼게. 자, 그러면 t축이 있을 거고, 자, 여기 0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축이 어딥니까? 축이 마이너스 3이죠. 그런데 나는 이 0보다 큰 쪽만 본단 말이야. 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붕 떠 있다면 나는 어느 부분만 보는 거냐면 이 부분만 보는 거야, 이 부분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함수 값들이 전부 0보다 크죠. 그런데 얘는 판별식이 의미가 없는 것이 이렇게 두 근에서 만나도 이쪽만 본다면 얘는 0보다 크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누가 중요한 거야? 이 0일 때. 0일 때 이 값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얘가 딱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이렇게 돼서 이 원점을 딱 지날 때까지 가능하죠. 원점까지 괜찮습니다. 왜 괜찮니? 어쨌든 t에 0이 안 들어가잖아. 우리는 t가 0보다 조금 큰 부분만 본단 말이야. 조금 큰 부분은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되는 것은 누구라고? f 0값을 보셔야 됩니다. 0을 집어넣으시면 a-3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조금 헷갈리겠죠? 그쵸? 6번입니다. 자, 지수 방정식 부등식 활용인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는 a 곱하기 2분의 1에 4분의 d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얘네들을 좀 적어 놓겠습니다. 자, a라는 것은 빛의 색입니다.
그 다음 D는 수심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얘는 수면의 빛의 색이고 얘는 그 수심 D인 곳에서의 빛의 색이잖아. 그치? D에서 빛의 색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1번부터 볼게. 이 호수의 빛의 세기가 수면의 빛의 세기의 32분의 1이 되는 그런 곳의 수심은 몇 미터냐?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호수의 빛의 세기를 뭐라고 할까? 기준을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로 합시다. 자, 그때의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를 선생님이 A0라고 할게. 그러면 A0에 2분의 1에 여기 4분의 D죠. 그때 빛의 세기가 그 수심에서의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3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돼? 32분의 1에 A0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A0 약분이 됩니다. 32분의 1은 2분의 1에 4분의 D제곱이야. 그런데 32분의 1은 2분의 1의 몇 제곱? 5제곱이 되는 거죠. 밑이 통일이 됐습니다. 4분의 D가 5야. 그러니까 D값이 얼마니? 20이 되는 거죠. 수심은 20m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도 봅시다. 식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호수의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25% 이하가 되어야 된대. 그러려면 수심은 최소 몇 미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에서의 세기를 A0라고 볼 거란 말이야. 거기에 2분의 1에 4분의 D제곱. 이게 뭐니, 얘가 바로 D인 수심에서의 빛의 세기죠. 얘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25%, 0.25 이하가 돼야 된대. 이놈의 0.25의 이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부등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야. A0는 약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0.25라는 것은 사실 4분의 1이야. 근데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써보시면 2분의 1에 4분의 D제곱하고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2분의 1을 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D는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심의 최소값은 8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